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번 제 유튜브 보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저는 역학을 공부하는 거나 역학에 관심이 있거나 뭐 그런 분들이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주풀이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류에 이렇게 휘말리다 보니까 정치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문재인 사주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정치 얘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역학을 공부하는 제가 방법을 제 식으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예. 많은 사주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은 정말 수없이 이제 이 이론들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단 역학에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역학의 어떤 뼈다귀가 딱 잡혀야 돼요. 다시 말해서 명리학의 그 뼈다귀를 딱 잡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뼈다귀를 잡고 그 현타, 일종의 어떤 깨달음이 오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뭐 자연스럽게 어떠한 사주인을 보더라도 자기가 판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래, 말이 돼, 말이 안 돼, 이걸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역학에는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마치 무협에 보면은 무슨 여러 가지 유파가 있듯이 역학도 많은 유파가 있는데, 제가 신봉하는 유파는 적천수의 유파에다가, 적천수 유파에 궁통보감을 해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천수는 기본적으로 업부법에다가 초점을 뒀고, 궁통보감은 조후에 초점을 뒀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이렇게 자평진전. 예. 이렇게 세 가지의 책에 어느 정도 능통해지면은 제가 볼 때 역학에 어느 정도 도사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 적천수 책에 보면요, 신살과 격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건 다 허망한 얘기라고 써 있어요, 책 안에. 자, 근데 적천수 누가 썼느냐? 유기라는 사람이 썼어요. 유기라는 사람이 쓰고요. 유기는 명나라 주원장의 오른팔입니다. 예, 쓰고, 그 다음에 임철초라고 청나라 사람이 여기다 주석을 붙인 거예요, 주석을. 이 적천수가 바로 역학의 바이블인데, 이 적천수가 좀 어렵다 보니 현업에 종사하신 많은 분들도 적천수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분이 좀 많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뇌피셜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살 격국을 가지고 푸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등등등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적천수의 바탕을 둬서 이 사주를 푸는 사람입니다. 예. 적천수의 요체는 뭐냐면은 오행, 다시 말해서 목, 화, 토, 금, 수에 오로지 생극자로 푸는 거예요. 생극제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정치인 사주 풀 때 제가 신살이라든가 격국을 얘기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다른 사주 유튜버들이 실전 사례로 풀어본 것과 제가 푼 걸 한번 비교하시길 바라요. 제가 그래도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많이 맞췄다, 거의 틀리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여러분들, 명리학 이론을 얘기하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많은 유튜브를 보면은 대부분은 최근 세 사람들, 다시 말해서 누구누구의 사주풀이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사주풀이에서 맞추기 위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대개 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론을 거의 다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론풀이 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럼 뭐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론풀이에서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유능하고 막 틀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그 사람이 실전 사례로 딱 풀 때, 그때 거기서 실력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맞추느냐 못 맞추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다. 모 유명한 사주 유튜브가 그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싹쓸이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그 반대로 나왔어요. 자, 그거는 그 사람이
사주 이론을 모른다 이게 아니고 사주 이론은 잘 알겠지만 그 실전 세례가 약하다는 거예요. 원래 선거는 운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해서 제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어느 날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집니다. 추락을 해서 추락한 순간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죽은 이 수백 명이 전부 다 사주가 나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더 큰 존재가 죽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미약한 존재 인간의 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떠밀려 죽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뭐 홍준표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오로지 사주와 운만은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바로 나라의 국운, 그리고 그 지역의 민심, 그 국민의 현명함, 다시 말해서 그 국민의 얼마만큼 정신 똑바로 차려 있느냐. 또 나라가 망하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나라 망하라고. 그런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영혼 정신들이 모여서 바로 물상을 형성을 하는데 그 물상을 이 사주에는 나타나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징기스칸이라든가 이런 주원장 이런 사람들 사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터프하게 사는 거예요. 도쿠가 이에야스도 마찬가지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얼마나 많이 노심초사하며 얼마나 많이 이 추운 데서 노숙을 했겠습니까? 항상 그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도 수없이 있었을 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과연 그런 삶 사주가 좋을까요?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뭘 갖고 있냐? 그 사주들은 기본적으로 파란만장합니다. 파란만장. 파란만장하다가 통일을 즈음해서 그 이후에 그때 운은 상당히 좋아요. 통일을 즈음해서 운은 일반적으로 좋은 편이고, 그렇지만 사주의 8글자는 파란만장. 예를 들어 징기스칸은 8글자의 토 바다예요. 토가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징기스칸이 뭘 했죠? 영토를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의 대부분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주에 흙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토가.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한나라 유방도 그랬고 뭐 징기스칸도 등등등은 그렇게 통일 근접해서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예,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주들 보면 굉장히 험난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험난하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퀘스천은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것인가?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하면은, 그렇죠? 편안하게 사는 사람, 마음 편하게. 그게 이제 행복한 사람이고, 사주가, 제가 볼 때 사주가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편안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편안하다. 돈이 엄청 많다고? 여러분들, 이건희 씨가 72세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그거 부러워합니까? 이래서 여러분 나이가 71세다 하면요, 과연 이건희 씨 같은 사주가 부럽습니까? 딱 70세 돌아가셨는데, 구원무 씨도 72세 돌아가셨어요. 정몽우 씨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분도 72세부터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재벌들이 다 하나같이 72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 역시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행복을 느낀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것이 또 좋은 사주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사주 중에서 특히 고난이 많은 그런 사주들은 그렇게 사주 8글자가 그렇게 안정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사주를 보면요, 사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꼭 좋다고 볼 수 없는 건 왜 그러냐면 지지 4글자가 다 인신사회로 아주 복잡다단해요. 너무 복잡다단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평탄치가 않았죠. 그러면 과연 그 박정희 사주가 좋은 걸 할 수 있을까요? 좋은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영웅의 사주였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역학 공부하는 데서 잠깐 이제 삑사리 났는데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모카톰 5행의 생극자를 한다. 생극자로만 푼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5행의 생극자로 푼다고 했지만은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그리고 어느 한 분야에서 좀 정통하게 되면은 신사격군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느 한쪽에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면은 다른 주변의 신사격군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다 융화가 되는 겁니다, 융화가. 예. 그러면 뭐를 추구를 해야 되냐 하면은 제가 얘기하는데 신사격국을 추구를 해서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내피셜인데 사주 유튜브 중에서 보면 신사를 다루고 12운성 다루고 뭐 많은 걸 다루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번잡스럽게 그 잡학을 막 공부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명리학을 깨우치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영수만 잘 보면요, 나머지 과목은 어느 정도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 기초가 되는 어떤 그 명리학의 그 한 분야 그거를 먼저 터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신사를 좀 공부하든 겪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제가 신사격을 봐도 뭐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제가 이걸 해보니까 적천수를 쓴 유기의 말대로 이 신사격은 쓸모가 없다는 걸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뭐 사주 유튜버가 누구 사주 푸는데 자묘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실전을 하다 보니까 이 자묘형은 별로 쓸모가 없더라.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유의 자유는 그런 대로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잠이 원진인데 이것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유가 가운데 있고 떨어져 있으면 이걸 원진이 과연 되겠냐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사격국을 가는 것보다 5행의 생극자로 풀어야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럼 어떤 순서로 공부해야 되느냐? 공부를 할 때 처음 공부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순서로 하는 거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서브노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서브노트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서점에 가보면은 명리학 책에 여러 책들이 많은데 여러분도 보면 알겠지만 책마다 다 이게 뭔가 번잡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딴 책, 외국 책을 이렇게 모자이크 할 수도 있고 막 어떤 논리가 통일이 안 돼가지고 그 책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더 어려워진 거지. 명리학이 무슨 우주인의 언어처럼 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제가 시중에 나온 명리학 책에서 우리가 바둑의 그 공식처럼 반드시 외워야 될 부분, 반드시 암기해야 될 부분, 그리고 그거를 딱 정확하게 암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이 적천수라든가 궁통보검이라든가 자평진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반드시 필수사항을 제가 12페이지로 서브노트 해놨습니다. 서브노트. 뭐 많지도 않아요, 별로 양이. 만일에 제가 이제 내가 쓴 글자로 서브노트 했는데 이걸 만일에 타이프로 친다면, 그쵸? 타이프로 친다면 아마 한 2페이지 분량? 이 정도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서브노트 하면서 이게 공백을 뒀어요, 이렇게. 제 수강생들에다 노트 필기 하라고. 그래서 요 서브노트를 어느 정도 암기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적천수로 갑니다, 적천수. 예, 적천수. 그리고 이 서브노트를 암기할 때도요. 몇 가지 포인트 한 2-3개만 딱 정확히 이해하면요. 기본이 잡히고요. 요 12페이지에 웬만한 명리학 책의 엑기스는 다 모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만 딱 12페이지만 딱 한 달에 걸쳐서 공부하고 나면은 큰 뼈다귀가 보이는 거죠. 큰 줄기가 명리학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적천수를 가서 적천수 1권을 합니다. 1권을.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서브노트가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서점에서 자기가 가장 상세하게 풀이되어 있고 뭐 이런 책을 자기가 골라서 이걸 서브노트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천간이라 해서 가불명정 무의견심계 그 설명만 가지고도 한 200페이지 정도 분량돼요. 일반 책들은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되게 1편부터 뭐 5편까지 4편까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불명정 무의견심계 그 한 150에서 200페이지 되는 거를 저는 딱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책을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여겨지는 제가 뭐 책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쉽게 여긴 책을 구해서 한번 일회독하면서 이렇게 저처럼 서브노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 야, 요건 꼭 암기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서브노트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철저하게 암기를 하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베이직이 다 잡히고요. 사실 적천수든 어떤 책이든 요 서브노트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단지 거기에 수많은 케이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설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목은 어떤 거다. 그럼 거기에 적천수 이런 책은 거기에 케이스가 들어간다 이 얘기죠. 그리고 저는 강의를 할 때 요 서브노트 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강생들이 가져오는 사주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사주, 뭐 남편 사주, 뭐 아니면 애들 사주 이런 걸 가져오면요. 수업 시간에 바로 제가 실제로 바로 풀어줍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 명리학을 잘 한다는 거는 사례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앞날을 그래도 예측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명리학이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는 건데 그거를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매 시간마다 이렇게 수강생들의 사례를 제가 다 풀어줍니다. 즉석에서. 예. 아마 역학 강의 중에서 그 수강생들이 가져온 사주를 즉석에서 이렇게 상담해 주듯이 다 풀어준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서브노트 하면 매 시간마다 수강생들이 사주를 하나씩 가져오면은 제가 그걸 사주 방문 상담했듯이 깔끔하게 풀어줍니다. 제가. 예. 그러면서 한 달을 보내고 그다음에 적천수 1권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뭘 보시냐? 2권을 보고 다시 3권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본 다음에 이 적천수를 가지고 최소한 3회독 정도는 해야지 않겠느냐. 3회독. 이런 과정, 서브노트하고 이렇게 적천수를 한 1회도, 2회도 이렇게 나가게 되면요. 제가 볼 때, 이 사주하고 명리학에 인연이 있는 사주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 4개월 정도만 공부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현타가 옵니다. 현타가. 뭐냐?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딱 개안이 되는 거죠. 뭔가 그 원리에 깨우침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한 4개월에서 6개월이면요. 깨우침이 옵니다. 예. 그 깨우침이 오는 순간 비로소 다른 사람의 사주가 보이는 거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한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깨우침이 온 다음부터는 주변 사람 사주를 열심히 풀어봐라. 왜냐하면 결국은 실습이 중요하거든요. 실제 사례가. 그래서 그렇게 매 시간마다 풀고 또 수강생들도 알아서 또 이제 4개월 뒤 현타가 오면은 계속 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막 한 4개월 6개월 정도 되면은 수강생 따라서는 독학으로 가셔도 돼요. 독학으로. 그럼 독학은 어떻게 하느냐? 적천수 이렇게 1, 2, 3권을 3회독을 하면서 남의 사주를 계속 풀다 보면요. 이때쯤 되면 아마 어느 정도 조금 수준에 이르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수준에. 그러고 나서 자평진전을 보는 거예요. 자평진전을. 그리고 요거까지 끝나고 나서는 벌써 이게 자평진전까지 끝날 때쯤 되면은 우리 수강생들이나 여러분들은 아마 최소한 못 잡아도
한 1000명 정도의 사주는 풀었을 거예요, 이미. 한 1000명 정도. 왜냐하면, 주변 사람 사주 풀게 되면요, 이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돈 받고 푸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는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주 풀어달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 요청이 쇄도하고, 또 한 가지 그 시점이 되면요, 사격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동창회 가든, 동문회 가든, 뭐 술집을 가든, 내가 어딜 가든 사람들하고 가장 쉽게, 가깝게, 빠르게 사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명리학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 생활에서 최고의 유용한 학문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법이 중요하고 법 공부도 하고 뭐 경제학 공부 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쉰이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가장 쓸모없고 유용하고 그런 학문은 바로 뭐다? 바로 명리학이라는 겁니다. 명리학.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한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책을 읽어 나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수많은 사람 사주를 쫙 풀다 보면은 어느 날 자기가 도사란 말을 듣는 날이 올 겁니다. 예. 이제 제 경우는 이렇게 서브노트 해가지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적천수 1권, 2권, 3권, 이거를 제가 수많은 통독을 했는데, 아마 명리학을 처음 공부했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제가 1년 반을, 사살 받았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처음부터 독학은 너무 어렵고, 처음에 좀 이렇게 기본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제가, 어떤 그 유명하신 분한테 사살 받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제가 독학의 길에 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초를 잡을 때는 선생님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독학의 길로 가서 이제 적천수와 자평진전과 뭐 궁통보감이나 이런 등등의 책들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의 사주를 봐줬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 신살격국은요,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 기본을 알면은 이걸 정확하게 하면 얘는 너무 쉽게 익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 생각이지만. 근데 만약 여러분 중에서 12운성으로 사주 풀고, 신살 풀고, 뭐 격국, 이런 식으로 사주 푸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쪽으로 적천수라든가 이런 어떤 정통 명리학으로 들어가려고 보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신살격공 사실은 너무 암기 위주고, 이해하는 것보다 암기 위주고, 그리고 12운성도 제가 볼 때는 그렇고 하다 보니까, 요렇게 공부한 분들이 적천수 나중에 들어간 다음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전혀 다른 얘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천수 책을 사서 보면 알겠지만은, 거기에는요, 신사가 격국 단 어떤 하나의 센텐스도 없어요. 신사 격국에 대해서는. 예. 거기 임철초라는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내가 산에 대한 사람부터 태어나서 되게 잘 나갈 거라 생각하고 철학관을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1800년대 사람이거든요. 임철초가. 찾아갔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 사주는 합관유살격이다 해서 무지하게 잘 산다 했는데 완전히 구라라는 거예요. 임철초라는 사람이 썼어요. 구라다. 그래서 격국이 어떠고 저쩌고 믿을 바가 없는 허망한 이론이라고 임철초도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 책에, 적천수 책에. 그래서 저는 이 적천수의 그거를 이어받아서 신사 격국 무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제가 축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신사회라든가 그 다음에 자유라든가 이렇게 정통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보완할 게 몇 가지 있어요. 신살에서도 그래도 이거 맞는 것 같다. 이거는요, 제가 응용해서 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자기의 눈이 생겨서 충분히 이거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신살격국 12운성 이쪽으로 해서 들이파게 되면은 나중에 와서 이 적천수라든가 이 정통명리학에 접근하는 것이 거의 힘들어진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왜?
이 적천수로 들어가서 공부하려면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왜냐하면 이거는 사색하고 철학하는 거거든, 실제로요. 제가 적천수 1권, 2권, 3권을 처음 1회독 하는데, 제 기억에 보면 거의 뭐 한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처음 1회독 하는데 한 6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6개월. 네. 지금은 한 2~3시간이면 책 한 권씩 읽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암기가 돼 있으니까 탁 보면 탁탁 나오고, 그리고 적천수 책에도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뭐 그거를 처음부터 공부하면서 얘가 뭐가 잘못해서 이런 건 하실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 그리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결국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알게 된다. 예. 자, 그래서 결론을 본다면, 제가 역학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부했으면 하는 게 어떤 거냐. 그리고 제가 현재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역학책을 골라서 여기서 가장 쉽고 가장 자세한 역학책을 골라서 서브노트를 하자. 예, 서브노트, 암기사항.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암기를 하자는 거예요. 암기를. 그리고 참고로 한자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한자 역학 공부하라면 제가 한자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한자는 한 몇십 글자만 딱 알면 되는 거지. 그 한자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서브노트를 암기를 한다. 예. 그리고 요 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신 뭐냐? 내 사주가 과연 명리학 공부에 맞는 사주인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내 사주가. 자, 그래서 서브노트 하고, 서브노트를 완성한 다음에 얘를 암기를 하고, 어느 정도 암기가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뭘로 간다? 적천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적천수. 그래서 한 3회독에서 한 5회독 정도 하고, 요거 끝나면 그 다음에 자평진전을 들어가고, 자, 요거 끝나면 다시 적천수 돌아가서 다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신살과 격국을 한번 보고, 이걸 계속 하게 되면요, 이거는 일도 아니거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된다? 자기류의, 여러분들 공부하는 수강생들 나름대로 자기류의 명리학 체계를 잡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2~3만 명 사주를 보게 되면은 자기류의 어떤 법칙이 생각나요. 십벌칙. 실제 자기 나름대로의 유용한 법칙을 가지고 이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정립이. 저는 강의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제가 만든 걸 주고, 그 다음에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가져온 사주를 직접 풀어주고, 직접 풀어줍니다. 예, 풀어주고 매 시간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용하죠. 왜냐하면 자기 주변 사람들 사주 풀어보는 거니까 직접 풀어보고, 그러면서 적천수 1권, 이거 1, 2, 3권 하면서 그 다음에 자평인장 가고, 그리고 매 클래스마다 실제 사례를 위주로 풀면서 진행을 하고요. 제 경험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빠른 사람은 4개월, 보통 6개월 정도면은 드디어 눈이 뜨여서 실제로 남의 사주를 푼다. 네, 이 경지에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6개월 정도면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다. 그 다음부터 이제 독학하셔도 되고, 그건 이게요, 명리학 공부는요,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공부. 다 사람마다 체득하는 게 다르고, 그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든 저렇든 역학 공부를 처음 하시려는 분들은 한자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책으로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적천수를 계속 3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자평인전 넘어가고, 이거를 반복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조금만 자신이 생기면은 내 주변 사람들을 계속 사주를 푼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자기 실력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